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실기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귀국하셨네요. 유난 갈등 재보선 후 바로 독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만 마치고 나면 바로 독대한다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독대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한강에 묻힌 순방 성과죠. 그야말로 이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결국 이 전체적인 틀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는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거기도 미국 민주당이 대한민국 민주당하고 똑같고요. 지금 노벨재단도 결국 어디에 속해 있나 하면은 민주당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이 민주당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 일루미네트 세력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호남 언론이 지금 극한 선동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명태균을 마지막으로 김무성이가 던졌습니다. 마치 최순실과 똑같이 지금 명태균을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앞에 명태균이를 폭탄 던져버렸습니다. 과연 그 폭탄에 맞아서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린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이태원 사건으로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몸이죠. 결국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김무성이가 자기 조린 명태균이를 던졌다는 것은 바로 승부를 걸었다. 김무성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틈을 타서 좌파 문재인 언론 모두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김건희 여사 앞에 던진 이 폭탄, 태균이나 김대남이나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대선 때죠. 무조건 김무성이가 이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을 조리돌림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갈등은 지금 약속대련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것을 바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지 말자 바로 독대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 약속 대련을 끝날 때가 되었는 것이고요. 이 약속 대련을 이용해서 오히려 좌파 언론들은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만나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그 당시를 저는 보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보면은 좌파 언론들이 최순실을 내세워서 거짓 태블릿 PC를 내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도화선을 만들었듯이 지금은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던졌습니다. 자, 이 명태균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어때요? 국민의힘에 아무런 지분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이가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을 시켰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 보니까 이게 전부 거짓 선동으로 탄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반기를 든 것이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즉 검찰만 손에 넣었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그냥 문재인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세요. 군도 다 그냥 무기력화시켰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 세력 다 잡고 있었죠. 법관 세력 다 잡고 있었죠. 재판소, 헌법재판소 모두가 문재인 세력이 다 잡고 있었죠. 자, 결국 하나 남은 검찰을 문재인이가 손에 못 넣은 것입니다. 결국 하늘이 검사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을 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 이 정부입니다. 이 정부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늘이 도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늘이 왜 도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월호. 하늘은 누구를 건들면은 움직입니까? 어린 애들입니다.
어린 애들을 건들면 하늘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어른은 치고받고 싸우든 전쟁을 아무리 해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인간들의 욕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인 거죠. 결국은 하늘은 유일하게 움직이는 게 애들을 제물로 삼았을 때 하늘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하늘이 검사 대통령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무조건 헤쳐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하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재보선 이후 독대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네요. 자, 좌파 언론들은 김 여사 논란이 분수령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 배신자 세력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문재인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 대련을 통해서 한동훈이를 반대편 배신자 편에 딱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던 배신자들이 갑자기 홍준표가 보세요. 윤석열 밑으로 와서 윤석열을 오히려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원이도 오히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던 세력들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밑에 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배신자 세력 자리에 딱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 홍준표나 김재원이나 이 자들이 계속 배신자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한동훈 밑에 있는 거죠. 결국 한동훈이가 주류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지도도 최고 높지 않습니까? 우파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반대 배신자 편에 딱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홍준표라든지 김재원이라든지 이 배신자 세력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밑으로 싹 와서 한동훈을 비판하게 되죠. 배신자 세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차기 대통령인 한동훈을 뛰어넘어야만이 이자들이 자기 정치 생명이 구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대를 통해서 배신자 편에 한동훈을 딱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게 벙어리가 되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편이 되어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지금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 약속대련이 잘 먹혔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하나 부작용이 있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 우파가 갈리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더욱더 갈라놓고 우리 우파 국민들의 민심을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어때요? 약속대련을 또다시 만나서 화해를 해야 되겠죠. 만났다가 멀어졌다가 만났다가 멀어졌다가 결국 불가근 불가원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만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각 만나서 이건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긍정적으로 독대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동안엔 표정 관리를 다 했던 것이고요. 이제 무조건 만난다. 이것은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약속 대련이기 때문에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계속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만나서 이제 또 모두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지금 배신자 세력 즉 김무성이가 던진 명태균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려니까 이 좌파 언론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걸 잘했습니다. 모든 명태균이가 얘기하고 명태균과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뒤에 누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거짓말이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태블릿 PC가 막 그럴듯하게 모두 이렇게 거짓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자들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파 유튜브들까지 모두가 갈려서 한동훈을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을 비판해서 살아남을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배신자 세력들이 살아남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배신자 세력들도 지금 극에 달한 것입니다. 자, 결국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명태균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한테도 전화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전화했고 그렇게 전화했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아무런 뿌리도 없고 지분도 없었는데 국민의 여론의 지지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김무성이는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로 안 넣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무성과 이 이준석을 내세워서 받아주긴 받아주되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 때 어땠습니까? 계속 낙선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홍준표, 이준석 이자들이 중간에 계속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준석은 어땠습니까? 젊은이들을 남녀를 갈라치기 위해서 표를 분산시켜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낙선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표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준석이 어때요?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면서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 반대죠.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두 우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 뭉치려고 했는데 이준석이는 오히려 그 반대 논리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면서 아예 만나지도 못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박사모를 통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만나게 하고 박사모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해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박사모를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당시 또 조원진에도 어땠습니까? 조원진도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박근혜 대통령 파리만 했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낙선운동을 그 당시에 펼쳤던 것입니다. 자, 너무 멀리 나갔나요? 자, 좌파 언론들은 지금 문재인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만 마치고 나면 무조건 문재인을 칠 것이다. 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 선동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지율도 최저치로 내놓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냥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김건희 여사를 명태균 게이트를 터뜨려서 그야말로 명태균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정치에 관여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총선 때부터 모두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언론을 보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최순실이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했는 인물이라고 얼마나 거짓 선동을 했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명태균이가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종했는 것처럼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무성이가 마지막으로 명태균이란 김무성 조를 김건희 여사 앞에 던졌습니다. 자, 최순실과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 던진 거가 똑같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로 우리 우파 국민들은 언론 보고 이 좌파 언론들 보고 그리고 이 배신 세력들이 그야말로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좌파 언론은 문재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치고 또 이 배신자 세력들은 명태균을 내세워서 이 문재인 세력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이 한동훈이를 끌어내야만이 자 우파 행세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배신자 세력들이 우파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해서 무조건 끌어내리면은 권력을 잡고 보면은 그것이 우파가 되는 거예요. 이 배신자 세력 김무성이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홍준표 이자들이 권력을 잡아야만이 우파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신자 딱지를 뗄 수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부활을 막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영원히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신자 세력들은 마지막으로 명태균을 마치 최순실을 박근혜 대통령 앞에 던졌듯이 명태균이를 김건희 여사 앞에 던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하자 말자 문재인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언론들이 그 동력을 절대로 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요.
좌파 언론들이 보세요. 문재인이 딸 음주운전한 거 그거 지금 크게 내세웁니까? 안 내세웁니다. 만약에 반대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끝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때요? 좌파 언론들이 문다혜를 크게 다루질 않아요. 이 좌파 언론들이 그거를 이슈로 안 삼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것을 이슈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명태균이가 지금 언론의 이슈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뜻이고, 최순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에 던졌듯이 명태균을 내세워서 지금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우파 국민들은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는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 그 당시 대선 당시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뿌리가 없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돼. 근데 김무성이는 받아주긴 싫어. 이준석을 통해서 계속 안 받아주다가 국민 여론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안 받아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받아주긴 받아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조리돌림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한테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받아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김무성이가 뒤에서 명태균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명태균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우습게 본 겁니다. 그 당시 대선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되겠고, 국민의힘이란 당이 있어야지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김무성이가 이준석도 내세우고 명태균 이자들 그리고 김대남이를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가지고 놓은 거다. 그 당시엔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가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조그마한 애가 온갖 방해질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가 온갖 방해질을 다 해도 그거 더러운 거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뿌리가 전혀 없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명태균이라는 자를 통화도 해야 되었고, 김건희 여사 또한 통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은 뒤에서 김대남이라든지 명태균이라든지 그 자들을 모두 김무성이가 뒤에서 조정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국민의힘에 들어기 싫은 걸 억지로 들여서 돕는 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준석이가 돕는 척하면서 중간에 계속 어땠습니까? 계속 방해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더라도 문재인과 이 김무성은 손잡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세력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만 민주당에서 끌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죠. 왜? 거기에 이낙연을 앉히고 이낙연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배신자 세력이 지난 국회 때 손잡으면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죠. 무엇으로? 이태원 사건으로. 이것은 이미 준비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준 것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를 당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부정선거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놓고 탄핵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서 문재인이는 탄핵 쪽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문재인의 정적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문재인을 호남 세력 만들고 친노 세력을 배신하게 한 것이 바로 임종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무성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 운동 때 그야말로 뒤에서 조리돌림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30대로 묶어놨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대장동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지금 좌파 언론들이 계속 선동을 해왔던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철저하게 이겨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약속 대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것이 하늘의 섭리고요. 하늘이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쏘가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럴듯하게 좌파 언론들이 그야말로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이 모든 것들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박근혜 대통령 앞에 던지고 그걸로 거짓 선동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때와 너무나 지금 같게 마지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요 고비만 넘기고 나면 무조건 문재인 세력 치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입국하자마자 바로 무엇을 나옵니까? 언론에다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독대가 재보선 후 바로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당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세력을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이 명태균이 요거를 좌파 언론들은 계속 선동을 통해서 이것을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하겠죠. 요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은 하늘이 돕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거짓 선동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앞에 던진 그 폭탄과 같이 지금은 명태균이를 김건희 여사 앞에 던졌다. 자, 이것은 지금 엄청난 크게 좌파 언론들이 선동선전을 할 것입니다. 선동선전을 한과 동시에 얘네들은 무엇을 내놓습니까? 여론조사를 내놓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죠. 여론조사를 내놓는 것은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여론조사를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귀국하자마자 독대 예정이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대 예정이라고 언론에서 바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그리고 검사 대통령이 아니면은 이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좌파들의 거짓 선동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가 얼마나 돌아오기 힘들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 당시를 잠깐 들어볼까요? 그것은 이 좌파 언론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힐러리가 한명숙이를 만났죠. 한명숙이를 만나고 나서 그 당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하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늘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월호의 진실, 이태원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 어떤 이 배신 세력들이 모함을 하고 하더라도 모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하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두를 이겨내고 저는 반드시 문재인 세력 그리고 배신자 세력들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섭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 독대를 하고 이제 당정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이 문재인 세력 치고 들어가는데 동력을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